그런데 예약해도 이제 돈 주고 써야 돼, 이제. 어, 알았어. 아무튼 성진이도 안 왔다더라? 그러니까 내일 우리 둘이서 배 타고 실컷 낚시하자, 가보자. 알았어요. 끊어. 벌써부터 기쁘다. 쌤, 오늘 밤에 갑오징어 잡으러 가지. 자, 그러면 접했을 때가 아니구나. 좀 더 왼쪽으로 해서 꼭지점 지났을 때도 계속 그래프는 올라가기만 하지.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새길 데가 없어. 꼭지점 지날 때보다 살짝 왼쪽에 있으면은 괜히 새길 때가 있지. 그러면 지금 마지막이 이 순간이 지금 오른쪽 끝에 마지막. 꼭지점 지났을 때. 그리고 왼쪽 끝에 마지막은 포물선을 약간 살찌게 그릴 걸 그랬다.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때만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K랑 만나 생기는 실근이. 근데 파란색이 하나 더 그려놓을 걸. 지금 그림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좀 있는 거 하나 좀 그리려고.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함수 중에서 더 밑에 걸 선택하게 되면은 더 밑에 걸 선택하게 되면은 요 그림이냐? 맞아요? 그때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인 경우가 있어? 지금처럼 그리면 교점이 3개인 경우가 이때가 정확히 교점이 3개인 건가? 맞죠? 문제가 물어본 질문이 교점이 3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이 자연수 값 중에 누군지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 파란색 두 개가 경계야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삭감 모양, 여기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삭감 모양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3개인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K의 값이 자연수라며. 교점이 3개가 될 수 있는 K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지 그 사이에 있는 K값의 자연수의 K값을 구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애매하네. 그림을 몇 개 그려야 되는 거야. 제일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그림이 이렇게 됐다가 제일 왼쪽에 그린 녀석의 값은 교점이 3개일 데가 없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점이 3개일 데가 없죠? 근데 이것보다 살짝 더 오른쪽 이동했을 땐 교점이 3개인 경우가 있겠네. 근데 교점이 3개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살짝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녀석의 그림 하나만 더 그렸으면 좋겠는데 카피본이 없다. 그러면 직선으로 그려야 되겠다. 살짝만 더 이동하게 되면은 분필로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 이거는. 자,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요 요점좌표를 지났을 때야? 형태가 지금 이런 그림이 됐을 때는 형태가 이런 그림이 됐을 때는 무조건 교점의 개수 3개인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니구나. 교점이 3개인 경우는 2가지야? 상수함수 K값 여기 있던지 여기 있을 때요? 이건 안 되는구나. 교점 4개지. 3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3개인가? 하나, 둘, 3개구나. 이것도 1개,
2개, 3개. 교점이 3개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의 값이 5야? k값은 제일 작은 게 무조건 5겠네? 그 말 이해된 거 맞아요? 자연수 k값 중에 교점이 3개 될 수 있는 k값 중에 제일 작은 건 무조건 5입니다. 그럼 교점의 값의 최대값이 이런 점들에서 교점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 점이 위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네.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교점이 3개인 경우의 값은 여기 거는 6인 건 5인 건 마찬가지고 이때도 교점의 개수는 3개인 거죠. 이런 점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구만. 되는 거 맞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뭘 봐야 되는 거야? 정확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두 개가 높이가 같으면 어떻게 돼? 교점이 3개일 땐 6일 때밖에 없어? 여기가 같은 높이 있으면. 교점이 3개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차이가 나야지만 여기서 교점이 3개인 거죠? 그러면은 이 순간은 안 됩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데? 이 순간은 t의 값이 1이었을 때야? t의 값이 1이었을 때 그럼 만나 생기는 교점좌표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그럼 t의 값이 1인 순간 어이씨 그림 2참 포물선이 망했네. 포물선을 못 그렸네.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너 지워줘봐. 둘 다 지워주면 어떡하지? 한쪽만 지워졌어. 뭔가 이상하다. 아이씨 왜 대칭처럼 안 보이냐? 니가 가. 그렇지 니가 가. 왜 대칭처럼 안 보여? 에이씨 몰라. 이 점이 지금 1,11이야. 1,10에서 꺾인 점이었을 때가 그때가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 아니야. 그때 그림이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높이가 최고 높이인가? 이 선은 된다고 안 된다고? 이 두 점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이 선은 돼 안 돼? 이땐 교점이 두 개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때 K값이 궁금해. 내가 찾는 K값은 이때 K값을 구해야 되고요. 이때 K값은 이미 5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 이 점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교점? 교점이니까 포물선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포물선하고 절대값을 벗기면 누구야?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1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꺾인 점의 좌표가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1,12인 순간이었어 방금? 그럼 t의 값은 1이에요? 그럼 t의 값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에요? 이거 두 개의 교점의 y좌표 궁금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값은 빵입니다. 교점의 x좌표의 값은 3하고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지금 선택할 건 3을 선택할 거죠? 이 점 좌표의 값이 3 대입했습니다. 3을 직선한테 대입했더니 3,9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K라는 녀석의 범위가 뭐라고요? 5보다 극하 같으면서 네, 9보다 작을 때가 상수함수 K가 교점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인 거죠? 그때 K값은 5, 6, 7, 8까지만 합을 구하세요. 합을 구했더니 26이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볼 게 몇 번이죠? 30? 30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28번, 30번. 28번 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값의 범위는 두 칸의 범위인데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두 칸의 범위 속에는 실수의 값들만 지금 AK의 원수라고 합니다.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쉬울 것 같은데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범위가 뭔데?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2대입 했더니 1부터 3까지 하고 3대입 했더니 2부터 4까지? 이 세 개의 범위에 공통된 게 누군데요? 세 개 모두에 공통되는 거. 첫 번째 건 참이네요. 두 번째 건 9 이하의 두 자연수 L, M에 대해서 L과 M의 차이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면 서로 소인가요? 서로 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의 값은 차이값이 2보다 작은 녀석의 값이면 만약에 차이의 값이 1이 되는 경우 뭐 그런 녀석의 값은 차이값 1인 녀석의 값은 A1하고 A2 아냐? 내 말이 되시나요? 그럼 이 두 녀석의 값은 공통된 게 있어 없어? 차이값이 정확히 1이었을 때 1과 2의 차이값 1이었을 때는 공통되는 거 있어요? 강원아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대답을 해야지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차이값 1이었을 때 공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 건가요 혹시? 네,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 집합과 이 집합이 9 이하의 두 자연수 L과 M을 이용하기 때문에 L과 M은 자연수인데 두 자연수의 차이값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니 내가 차이값이 정확히 1인 거 한번 해보려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1이 있잖아.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1과 2가 있잖아. 그럼 1이면은 1인 게 이거잖아. 2인 게 이거고 두 개는 공통되는 게 있어 없어? 지금 없다고 얘기한 거야? AK라고 하는 집합이 AK라는 집합과 서로소가 아니면서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입니다. 자, 이 집합은 A1이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야 아니야? 유한계야 무한계야? 발음을 똑바로 좀 해줘봐. 뭐라고? 0과 2 사이에 있는 실수의 값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연수 두 개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들은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들은 몇 개 없는데 유리수의 값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0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무수히 많아서 이건 무한집합입니다. 자, AK라고 하는 집합과 서로소가 아니면서 공통된 게 있긴 있으면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인가요? 혹시 그런 게 뭐가 있어? 이건 두 칸짜리 범위 있잖아. 두 칸짜리의 범위 있는데 뭔 개소리지? 이게 니은하고 관련돼 있는 건가? 문제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왜 말이 있다고 그래 놨냐?
최소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 4개다. 서로 소가 안 되면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집합을 B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디귿에서 만족해야 될 거는 AK라고 하는 녀석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공통되는 게 없지? 안 해야 되겠네. 서로 소가 아니니까. AK하고 공통된 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유한계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인가요? 라고 물어본 것 같아, 지금 질문이.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근데 이미 B집합이 꼭 이래야 되나? 문제 취지를 모르겠네. AK라고 하는 집합은 저기 써있다시피 K-1부터 K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의 집합이어서 AK라는 집합은 두 칸의 범위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무한집합이야, 이 집합은. 그런데 B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짜리인데 뭔가 이상하다, 이 문제. 어떻게 됐을 때라는 얘기야? 만약에 B집합이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B집합의 원소의 값이 K 플러스 1 하나만 가지면 안 돼? 이러면 두 개는 공통된 게 있어. 원소 유한계야. 그럼 원소의 개수 꼭 4개일 필요 없잖아.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 그럼 세 번째 틀린 거야. 이거 답이 몇 번인데? 답 3번이야, 5번이야, 이 문제. 3번 맞아?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지? 병신같이? 11월? 지금 이런 발레를,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를 가지고 충분히 발레를 될 수 있거든?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 건 4개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이 문제 원래 출제하는 사람의 취지는 이게 취지가 아니었을 건데. 원래 출제한 놈의 취지는 이거 가지고 얘기해두고 싶었던 것 같은데, 니은과 연관해가지고. 뭐였을까? 뭐 이렇게 병신같이 출제했냐? 원래 출제하고 싶었던 건 이걸 출제하고 싶었나 보다. AK라는 집합과 B라는 녀석의 공통된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출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유한계야, 무한계야?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무한계지. 그런데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유한계야, 무한계야? 이건 유한계지, 이 하나. 그러니까 출제하고 싶은 취지는, 이 문제를 개발할 때는 아마 어떤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유한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숫자가 두 칸 떨어져 있을 때만 유한계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출제했어야 돼. 그래야지 니은과 연결된 문제를 출제하게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문제를 잘못 출제한 것 같아. 출제한 놈이 바보인 것 같아. IQ 안 좋은 애가 출제한 거야, 이거는.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이죠? 30번으로 갔습니다. 30번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0개짜리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22의 자연수입니다. 그거의 부분 집합에는 AB가 있고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8개, B집합 8개, 교집합 1개 있습니다. A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의 합은 부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지 같네. 이거 이제 풀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꼭 문제가. B집합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의 값은 10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값에 대해서 나 이 문제 기억나는데? 언제 한번 이거 막 숫자 대입하다가 개 짜증나서 버렸던 거 아니야? 그지? 그거랑 똑같은 문제지. 난 못해. 이거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거 3번인가 숫자 바꾼 다음에 더 바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또 도전해? 돌아가시겠다. A집합과 B집합이 있고 공통된 녀석의 값의 개수는 한 개인데 그 한 개는 누군지 모르겠어. A 속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어떤 두 개의 원소의 합의 값은 절대 9의 배수가 나오면 안 돼.
B집합의 임의에 서로다는 두 원소의 합의값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의 합의값은 절대 12배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런데 8개, 8개, 1개 있어. 총 더해서 15개를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A의 원소의 합의값이 커야 되고 B의 원소의 합의값은 작아야 돼. 그래서 A 속에는 큰 숫자만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교집합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교집합을 바꿔가면서 교집합은 어차피 빼질 숫자니까 교집합에 들어갈 녀석의 값을 큰 것부터 집어넣을까? 어차피 여기다 만약에 20을 집어넣어도 이 속에 합에서 20이라는 숫자 들어있는데 20을 빼게 되면 20이라는 큰 숫자 있는 건 무의미하지. 맞죠? 어차피 여기 들어갈 숫자는 무의미해. 근데 가급적이면 큰 숫자는 여기다 배치하는 게 최선이겠구나. 큰 숫자는 되도록이면 A 속에, 큰 숫자는 이 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작은 숫자는 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 내가 이런 거 맞나요?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저번에 20도 출발해서 안 돼서 19도 출발했고 내가 19, 18까지 하다가 때려치지 않았냐? 나는 못해 이 문제. 나는 못해. 답이 방금 몇이었냐? 63? 답을 외웁시다. 혹시 저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답을 63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40, 6, 40. 40번은 첫 번째 거는 A집합에는 점은 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직선 위의 점이 A집합의 원소입니다. 두 번째 것도 원하고 직선 위에 있는 점이 B점이고요. B집합의 원소고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네. 그런데 그런 점들 중에 합쳐봤자 점의 개수는 3개밖에 안 된다고? 그때 A, B의 값을 결정하세요. 기울기는 직선은 다 똑같은 직선이야? 원만 달라지는 거네? 그럼 먼저 그릴 거는 직선 그리려고 하고 원 그린 다음에 나머지 원들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점부터 구해야 되나? 원이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1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반지름은 1. 이 정도 된다고 할까?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반지름 1입니다. 근데 기울기 값이 3분의 4가 된 직선이 있다고? 3분의 4인 직선? 3분의 4, 3분의 4.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나? 접하려나 설마? 접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접하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되려나 직선이?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면 재면 될 것 같은데? 직선의 방식이 4x 4x-3y 빵 중심점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의 값이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야? 길이가 1이네. 반지름이라고 똑같네. 그럼 접하는 건가요? 자, 이 직선이 y는 3분의 4x입니다. 그런데 a 값은 1보다 크고 b의 값은 또 a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거든? 중심점이 a 플러스 1, a, 2. 근데 a의 값이 1보다 크니까 a의 값 양수인 거네? 그러면은 이 녀석의 값은 y축에 접하는 원인가? 맞아요? 지금 첫 번째 거 만나는 교점이 몇 개였다고요? 한 개였다고? 근데 두 번째 것도 y축에 접하는 원인데 a의 값은 1보다는 큽니다.
합집합이 세 개라고? 모두 다 접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떤 한 녀석의 값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가? a 플러스의 직선까지 거리를 재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직선하고 4x-3y 값이 빵이라는 녀석과 a 플러스 1,a라고 하는 점 사이에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의 값이 5분의 몇이야? a 플러스 4요? 이 값이 반지름 r하고 반지름 a하고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 내가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a가 1이면 똑같아? 근데 a는 1일 수가 없잖아.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냐 크거나 같다라고 했냐?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정확히 a의 값이 1이면 등호가 성립할 거고 a가 1보다 크면 누가 더 큰 거지? a가 만약 2라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런데 문제는 b, b 플러스 1, b라고 하는 점이고 반지름이 b였을 때가 교점이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긴 하겠는데 교점이 하나씩 있을 수 있나? 교점이 하나씩 있는 건 불가능한가? 만약에 요 녀석의 값이 접했을 때가 a가 누구라고요? 접했을 때 a의 값은 1입니다. a는 1이 될 수 있습니다. 접하는 순간 a는 1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면은 그 다음 원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는데 그 다음 원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냐고. 그 다음 원이 교점의 개수가 한 개여야 돼? 지금까지 교점의 개수가 두 개였으니까 세 번째 C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또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긴 한데 이런 B의 값이 하나 있는 녀석으로서 B의 값을 구해볼 생각이거든? 그럼 마찬가지 5만 B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얘도 접하려면은 5분의 절대값 B 플러스 4의 값이 B가 나오는 순간이 정확히 접할 건데 그럴 수 있는 B의 값이 뭐가 있어? 1밖에 없어? 근데 A하고 B의 값은 같다고 같지 않다고. A하고 B의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A가 1이었을 때 교점이 한 개인데 A가 1보다 큰 순간은 왼쪽 오른쪽이 누가 더 크다고? A가 1보다 큰 순간부터는 누가 더 커? 오른쪽이 크다고요? 오른쪽이 크면은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길어? 그러면 상황은 얘가 지금 원이 사이즈가 커지는 건가? 반지름이 1보다 커지면? 반지름이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길면은 반지름 사이즈가 커지는 거잖아. 그럼 이 분홍색 원이 파란색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몇 개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더 길기 때문에 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얘가 1보다 크면? 근데 쟤는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두 점에서 만나면 얘는 만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AB의 값이 자연수란 말 안 하면 못 푸는데 그러면?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됐을 때가 교점의 개수가 다해서 합집합의 교점의 개수는 다해서 이럴 때가 3개인 거야? 그러면 지금 나의 바램은 이게 가능해 이게? 나 지금 하면서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돼야지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2개고 여기가 빵개가 가지고 총 다해서 교점의 개수 3개인 거잖아. 아까 한 개인 건 불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이럴 수 있는 A를 구할 수 있어요? AB를? 어떻게 구해 이거를? A는 1보다 큰 것만 알고 있고 여기서 이러려면 A의 값, B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B의 값은 양수값이니까 B 플러스 4의 값이 5B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항해주면 B의 값 이게 가능해? 이것도 모순인데? 아씨 어떻게 하지? 합집합의 개수가
아, 아닌데 x축 위에는 원이기 때문에 중심점 좌표가 y좌표 a이고 반지름 a, 중심점 y좌표 b하고 반지름 b이기 때문에 x축 밑에다 그려지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되지? 교점의 총 합집합에서 합집합 겹치는 게 있다고? 겹치는 게? 겹치는 게 있다. 겹치는 게 있다. 겹치는 게 있다. 겹치는 게 있다. 어떻게 세 개라는 얘기야? 아, 이건가? 아니, 근데 접하려면 1일 수밖에 없잖아. b가. 이렇게 세 개는 또 아니란 얘기잖아. 뭘 생각해야 돼? 한 개, 두 개, 한 개긴 하지만 이렇게 될 수는 없어. 둘 다 1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것들이 합의값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아이디어를 줘. 쌤 아이디어 없어. 앞에 게. 앞에 게 A가 A면 접해. 아, 그러면 또 세 개구나. 이건 불가능해. 이러면 B가 1이니까. 그럼 이제 방법은? 마지막 방법 어디 갔어? 마지막 방법은 이 녀석의 값이 반지름 1인 상태로 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원이 이때가 A가 1인데 마지막 세 번째 원이 이렇게 됐을 때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A, B, C 합집합의 음수계수 3개가 맞네. 자, 모순되는 건 다 버리면 될 것 같고요. 자, A의 값은 1로 확정.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 원이 1, 이 점이 누구지? 1점이 1가 아니지. 이 점의 좌표, 빨간색 점의 좌표를 지나야 되니까 이 점 좌표를 구해서 대입해서 등식을 만족하는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 저 점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에서 수선발 내려서 A값 1이면은 중심점 좌표 값이 누구라고? 2,1이냐? 여기가 지금 두 칸이야? 여기 한 칸이고 여기도 지금 두 칸이겠네? 원 밖의 점의 접점까지 똑같으니까 근데 기울기의 값이 몇이라고? 기울기의 값이 3분의 4라고? 기울기가 3분의 4였을 때 원래 길이의 비는 3대 4대 5잖아. 실제 길이 값이 2고 그럼 2한테 5분의 3을 곱해야 돼? 2한테 5분의 4를 곱해야 되고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이 5분의 6, 5분의 8인가요? 닮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점을 대입해서 등식을 만족하는 B값을 구하세요. 첫 번째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앞에 게 5분의 1 마이너스 B의 제곱 두 번째 것도 누구야? 5분의 8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값이 B제곱입니다. 그때 B값을 구하세요. B제곱 이항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16, 5분의 18B 그 다음 플러스 25분의 65?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B-5분의 3이랑 5분의 13이랑 B-5분의 5랑 그럼 B의 값 1은 아니니까 B의 값은 5분의 13이에요? 1하고 5분의 13을 더하세요. 1하고 더했으니까 5분의 18이 답이에요? 아이씨 그지 같다. 3번, 4번 생각해서 확인해야 되네. 자, 그 다음 또 풀 게 몇 번이죠? 4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우 다 채점했어? 45번은 두 개의 자연수 K하고 M값이 있습니다. K값이 M값보다 커 나왔습니다. 전체 집합의 K 이하의 자연수 집합이고요. A 집합은 M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B 집합은 다음을 만족합니다. B에서 A를 뺀 녀석의 값은 4랑 7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일단 K하고 M을 구해야 되는데 A 합집합, B 여집합의 값은 원소가 7개입니다. A의 모든 원소 합과 B의 모든 원소 합의 값은 서로 같습니다. 그때 K하고 M 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근데 B집합도 누군지 모르는데 원소 합의 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있다고? 아이씨 졸라 거지 같네. 전체 집합 M이라는 숫자 약수의 집합들을 제거하세요. M의 약수. 지금 이 집합 속에 없는 숫자 47이 아닌 숫자가 1, 2, 3, 5, 6 이 숫자가 기본적으로 없죠. 이 숫자들은 누구의 약수들이지? 이 각각의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가 30인가? 그러면은 30의 약수여야지만 30의 약수를 비집합이 또 다른 숫자를 이 중에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씨. B집합이 원래 안 가지고 있었으면 없을 수도 있겠구나. B집합이 6의 약수들 6의 약수 5를 애당초 안 가지고 있고 6의 약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그지 같은 문제를 왜 만드는 거야 도대체. 퍼즐이잖아 퍼즐. 퍼즐을 맞춰보세요. B-의 값은 4하고 7밖에 없어요. 근데 A 합집합 B 여집합이 어디야? A 합집합 B 여집합은 4, 7 빼고야? 그럼 은근히 쉽네? A라는 녀석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4, 7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게 원소 7개밖에 없다고? 근데 전체 집합은 그럼 9 이하의 자연수가 K가 9야? K 값이 9였을 때는 나머지 숫자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숫자가 누구야? 1, 2, 3, 5, 6, 8인가? 9? 이 숫자들을 채워 넣으세요. 이 숫자를 채워 넣을 건데 합이 똑같도록 채워 넣으세요. 근데 A집합은 누군가의 약수의 집합인데 A는 누구 약수로 얘기하지? 여기 M값을 숫자를 바꿔가면서 숫자를 집어넣고 합의 값이 똑같은 걸 찾으라고? 졸라 귀찮네. M값을 6이라고 해봅시다. M값 6이면 A집합의 원소가 누구야? 1, 2, 3, 6인데 1, 2, 3, 6의 값이면 합의 값이 누구예요? 그럼 B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의 값도 12가 되게끔 배치해야 되는데 4, 7만 더하면은 11? 여기다 1을 집어넣고 2, 3, 6의 값을 집어넣었어. 그럼 합의 값이 12 똑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남은 숫자가 누가 남았어? 5, 8, 9? 쌤이 M값을 바꿔가면서 가정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만족합니다. 그때 A 합집합 B 여집합을 구하라고요? 5, 8, 9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5, 8, 9 더했더니 몇이야? 이게 좀 귀찮을 것 같아 이게. M값을 분류해서 푸는 게 한 번에 나와서 다행인데 M값이 뭐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귀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기 몇 번이죠? 아래 거 46번으로 갔습니다. 46번은 이차 함수하고 집합을 혼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네.
최고차함계수 2가 되는 이차함수 fx와 최고차함계수 1인 이차함수 gx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에 대해서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집합을 a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값은 fx의 값 1이든지 또는 gx의 값이 1이 나오는 그런 x의 값들을 a집합의 원소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방정식이 fx, gx가 똑같도록 하는 실근의 집합들을 b집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b집합이라고 그런데 공통되는 게 있어? a집합과 b집합에 공통되는 게 있다고? 알파가 공통되고 알파는 작은 값이고 베타는 큰 값인데 대소관계를 구분지면 알파, 베타, 베타 플러스 3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A집합의 원소는 두 개밖에 없어? B집합도 두 개야? 왜 A집합이 두 개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한 건 이거였는데? 알파고 알파 플러스 3. 하나가 접하면 되나? 접해도 그냥 두 개일 수가 없는데? 1, 1. 알파가 공통근. 교점의 좌표에서 y좌표는 1이어야 돼. 폭이 좁은 거, 폭이 넓은 거. fx, gx가 만나는 교점은 두 개.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알파고 베타 플러스 3이 될 수가 없네. 그리고 y는 1이라는 녀석의 값의 근이 3개가 돼버리네. 이러면 안 돼. 근의 개수가 두 개여야 돼. 어떻게 되는 그림일까? 교점이 높이가 다르고 교점이 높이가 다르면 상수함수 1하고 만나서 생긴 교점이 3개 돼버리네. 무조건 3개인데? 교점의 높이가 똑같으면은 그림을 그려서 근의 개수가 저렇게 되도록 하는 걸 구하세요. 높이가 똑같으면 첫 번째 것도 근이 A집합도 알파 베타, B집합도 알파 베타밖에 안 돼서 베타 플러스 3의 모순이고 높이가 똑같으면 안 되고. 아이씨, 어떤 그림이 되는 거야? 아이씨, 모르겠다. C가 음, 기울백 최고점의 개수가 알파에 접할 때 F가 알파 다 지할게. F의 값이 최고차함계수가 2가 되는데 GX는 최고차함계수가 접하면서 지나가면은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 접하면서 지나가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일 나오는 근의 값이 3개가 돼버리잖아.
아, 1의 값이 밑에 있을 때? 일로 오는 게 밑에 수도 3개 아니야? 네가 아, 꼭지점! 아, 꼭지점을 지나면 그러구나. 맞네요. 그게 방법이네요. 그지 같네. 꼭지점을 지나면은 y는 1이라고 접하니까 1 나오는 거에 근이 gx는 최고차계수, fx의 값은 최고차계수가 2. fx의 꼭지점 좌표. 최고차계수가 1인 녀석의 값이 꼭지점에서 접할 수가 교점 계수 이렇게 된다니까 베타가 제일 작은 게 공통근인데 y는 1. y는 1과 만나 생기는 근은 한 개인데 그 중에 작은 근이 알파긴 한데 지금 공통근이 알파가 공통이잖아. y는 1, y는 1, fx, gx가 1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그건 두 개고 알파가 작은 거 맞아.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여기가 y는 1이면 여기가 정체가 fx, gx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3. 그런데 y는 1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동시에 알파이면서 베타인데 모순이잖아. 옮겨?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최고차계수가 1인 녀석이 꼭지점을 최고차계수가 2인 녀석을 지났을 때 최고차계수가 2가 되는 gx의 그림이 있을 때 최고차계수가 2가 된 녀석의 값이 fx의 값이 지났을 때는 되네. 왜 이렇게 똑똑해? 된다. 여기가 y는 1. 이러면 fx, gx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는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3. 그리고 fx가 1인 녀석은 알파, gx가 1인 녀석의 값은 알파고 베타. 그럼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하네. 대소관계도 만족하고 근의 개수도 만족하네. 아이씨, 빡세네. 그때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의 값은 fx도 k거나 gx 값도 k가 나오는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실근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하고 실근의 합의값은 12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fx하고 gx를 구하라는 얘기인가? fx가 누군데? gx부터 구하자. gx는 쉽겠다. gx의 값은 최고참 계수가 1이면서 꼭지점 좌표의 값이 알파, 1이 꼭지점이에요. fx의 값은 최고참 계수가 2면서 x축과 만난 1하고 만난 게 알파고 베타야?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게 되면은 빼겠습니다. fx 빼기 gx의 값은 1은 지워지고 x-알파가 공통인수에서 x-알파를 묶어주게 되면 2x 빼기 2베타에서 알파 빼기 베타를 빼야 돼? x 빼기 알파를 빼야 돼? 근데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 플러스 3? 한 근의 값은 알파, 다른 한 근의 값은 2베타 마이너스 알파니? 맞아요? 따라서 그 값이 지금 베타 플러스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항해주면 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3이야? 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새 실근의 합의값이 K가 나오도록 하는 새 실근. 새 실근을 가질 때가 언제야? 상수함수가 어디 있으면 새 실근이야? K가? 이때가 실근의 개수가 다 해서 3개야? 그것 봐 위에는 실근의 개수 몇 개인데? 4개. 나 지금 이거의 실근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 밑에서도 실근의 개수는 4개. 여기 있으면 실근의 개수는 2개. 그 실근의 개수가 지금 3개가 되는 건 여기가 K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베타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한 점의 Y좌표가 K라는 얘기야? 베타 플러스 3의 값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못해. 그러면 누굴까? fx가 k, 얘가 지금 베타 플러스 3을 갖다 대입했으면 좋겠거든? g한테, f한테 다 베타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베타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3이에요? g한테 베타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한 게 g한테, 이게 지금 k거든? g한테 베타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누구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베타 빼기 알파가 3이어서 37? 따라 K값은 37입니다. K값이 37이었을 때 문제 요구한 건 fx가 37이 나오거나 gx가 37이 나오는 근을 구하라고? 이거 대칭, 근데 이거의 대칭축은 되겠는데? 이 점 누구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하. 대칭축이 알파여서 베타 플러스 3이랑 평균값 구했을 때 알파 나와야 돼? 그럼 2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3? 그래가지고 두 개 더해가지고 일어나주면 알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면 좋겠어요. 여기 대칭축의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래서 베타 플러스 3이니까 얘가 누구란 얘기야? 그래야지 두 녀석의 값을 더해서 일어나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겠네? 그럼 베타의 값을 대입할까 말까? 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3이니까 베타의 값 대입했어요. 알파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하면 누구예요? 알파 마이너스 6? 그러면 요 점도 근이죠 지금? 이 근의 값은 또 알파 플러스 3 대입했더니 알파 플러스 6? 알파 빼기 6, 알파 빼기 3, 알파 플러스 6이 3개 근이죠? 세 근의 합의값이 지금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개를 합했더니 몇이야? 3알파 빼기 3? 알파의 값 5예요? 알파 5가 되면 베타의 값은 8이고요. 근데 K의 값은 37입니다. 세 개를 더해주세요. 50? 어렵다.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없어. 다른 분들은요? 55번. 55번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집합 A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포함되면서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집합은 원소로 0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A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A에 속하지 않으면 A도 A에 속하지 않는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A의 값이 A에 속하면 A제곱 마이너스 2의 값도 A에 속하는 거죠. 0의 값이 원소이기 때문에 누가 원소야? 마이너스 2가 원소면 또 누가 원소야? 다시 2가 원소면 누가 원소라고? 2에선 계속 되돌아와? 근데 문제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있다고? 지금 3개밖에 없잖아. 근데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4개여야 돼. 혹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거야? 나머지 하나가 누군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가지수를 구하라고? 아, 그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요 녀석의 값은 이걸 대입했을 때 이게 나오는 여기 있지 않는 숫자를 찾아야 되겠다. 여기다 뭐 3 대입하면 3 나오고 또 3 대입하면 3 나오고 그런 숫자를 또 별도로 넣으려고. 이해된 거 맞으세요? 나의 바램은 a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랑 a가 똑같은 숫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집합 A는 지금 하나 찾은 거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이 숫자가 기존의 숫자가 나오는 거? 지금 이거 하나 찾은 거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데 무조건 여기 있는 3개의 숫자로 귀결되는 거.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2의 값을 가지고 있어도 루트에서 출발하면 빵으로 도착하니까,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도 빵으로 도착하니까, 또 있나?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빵 대입했을 때밖에 없어? 이게 2 나오는 녀석의 값은 누구지? 2랑 마이너스 2밖에 없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새로운 숫자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오로지 요거 자체가 계속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와 기존의 숫자가 결과로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다. 그래서 다 해서 3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풀이 끝난 거죠? 1개. 다른 분들은요? 3개 또 3개 또 4개. 모르는 게 몇 번이죠? 앞에서부터 합시다.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15번이 처음인가요? 15번으로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도형 A를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도형 B로 이동했습니다.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고요. C2에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얘기했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이동한 건지 대칭이동, 평이동을 이해를 해야 되겠네. 평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대칭이동을 한 건가? 지금 이렇게 먼저 평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평이동을 얼만큼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 녀석은?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되지? 원점 대칭? Y는 X 대칭? 뭐 대칭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더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해야 되나? 아, 대칭도 그지 같네. Y는 X 대칭.
더 평행이동을 해가 더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기지 말아야 되겠다. 더 옮겨야 되겠다. 더 옮긴 다음에 y는 x 대칭하라고 이렇게 옮기자. 여기까지 옮기려면 몇 칸 이동해야 돼? 이 점이 3,3에서 0,1로 바뀌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를 y는 x한테 대칭 이동하려고. 두 번째는 y는 x 대칭 이동했습니다.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y축 대칭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거치면은 될 것 같고요. 원을 그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원은 원점이 중심이었잖아. 원점이 중심이었던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중심으로 만들었죠?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됐을 건데 y는 x 대칭하면은 중심점 좌표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됐을 거고요. y축 대칭하면 x의 보를 바꾸니까 중심점 좌표 2, 마이너스 3으로 바뀌나요? 그럼 중심점 좌표 2, 마이너스 3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 1입니다. 2, 마이너스 3. 대충 여기라고 할까? 중심점 좌표의 값이 2,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 위에는 점의 좌표 수없이 많은 점이 존재하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원점과 a, b 사이의 거리예요. 원점에서 길이가 제일 짧았을 때하고 제일 길 때가 필요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여기 중심까지 길이가 루트 13. 그래서 반지름을 빼준 녀석의 값이 최소값. 최대값은 반지름을 더한 녀석입니다. 두 개 값을 곱하세요. 곱했더니 13 빼기 1이어서 12가 답인가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또 풀어야 할 거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7번이 원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특이하네. 수능 미쳤네. 왜 타원을 출자고 지랄이야?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과 x 곱하기 y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코시쇼와식 부등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을 가지고 xy의 최소값을 구할 거고요.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코시쇼와식 부등식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코시쇼와식 부등식에 따르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 오른쪽에는 이거 4y 제곱 있어야 되지. x제곱 플러스 4y 제곱 있고요. 오른쪽에는 x 플러스 y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x 플러스 y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y 대신에 2y 제곱을 대입했습니다. a 제곱의 값은 1인 것 같아. 근데 2y하고 뭘 곱해야지 y가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한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시와이츠 부등식을 쓰고 있거든. y 대신에 대입한 녀석의 값이 2y를 대입했고요. b 대신에 대입한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그래야지 2y하고 2분의 1 대입해야지 y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대입해서 코시와이츠 부등식 만들었고요. 좌변값이 5 곱하기 4분의 5. 그 값이 x 플러스 y 제곱이라고요. 그럼 이 값이 지금 4분의 25니까 x 플러스 y의 범위는 2차식이 4분의 25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플러스 2분의 5까지. 그럼 최대값은 우리가 2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xy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y 제곱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2루트 x제곱 곱하기 4y 제곱이에요. 좌변값은 5라고 얘기하는데 우변값은 4 곱하기 xy. 물론 절대값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xy는 녀석의 값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플러스 4분의 5까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두 값을 빼라고 얘기했는데 빼면 몇이야? 4분의 10에서 4분의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 4분의 15가 뺀 값이네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아까 네 문제 틀렸다며. 강훈이는요? 자, 당신들 틀린 게 그럼 20번을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오씨, 맞았어. 이야. 당신은요? 뭐라고요? 싸다고 돼, 이 새끼야. 5번을 틀리고 지랄이야. 자,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은 수성고가 틀리라고 출제했는데 승우가 맞춰버렸어? 창빈이랑 둘이? 실수를 원소로 하는 유한집합 A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는 NA라고 표현할 거고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SA, 그리고 A의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의값,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의값을 T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말기 못 알아먹을까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집합이 있으면은 부분집합은 이렇게 있고 4개가 있고,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원소의 합의값은 3. 그런데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합은 1은 2번 나오고 2는 2번 나와서 6이네요. TA의 값을 NA와 SA를 이용해서 표현하시고요. 그 과정을 서술하세요. 단 NA의 값은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 지금 그럼 6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6이라는 녀석의 값을 어떻게 구한 거야 지금? 6의 값은 원소의 개수가 2개였는데, 원소가 2개니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부분집합은 4개? 근데 각 4개의 집합 속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횟수는 2번? 4개 중에 1이 있는 건 2번, 4개 중에 2가 있는 것도 2번?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1이 2개, 2가 2개 있다고 산수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한 거야? 1 플러스 2의 값이 누구야? SX야? 그리고 거기다 2배한 녀석의 값이 뭘 의미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집합이 원소의 값이 4개 있다면 부분집합은 몇 개 있어? 네, 부분집합은 16개야. 그런데 1을 꼭 가지고 있는 집합은 몇 개 있어? 그럼 1이라는 숫자가 출현하는 횟수는 요만큼 출현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는 2의 1승이었던 이유가 원소의 개수가 2개였기 때문에 여기는 1개라고 쓰는 거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을 잡으면 T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SA 곱하기 2의 NA-1승으로 표현하라고?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로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논술 시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로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각각의 원소의 값이 출현하는 횟수, 부분집합들 중에 각각의 원소가 출현하는 횟수가 각 원소는 2의 NA-1승번 출현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조리 있게 잘 써야지만 서술형에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거 더 이상 없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동국 시험지 채점하겠습니다. 동고 시험지 18년 드렸죠? 뭐야? 다 불러드립니다. 이건 수성고인데? 너 왜 이렇게 버벅거려? 1번에 4, 2번에 1, 3번에 1, 4번에 2, 5번에 5, 6번에 3, 7번에 1, 8번에 5, 9번에 1, 10번에 3, 11번 4, 12번 4, 13번 2,
14번 3, 15번 4, 16번 3, 17번 4, 18번 1, 19번 4, 20번 4, 21번, 22번은 보고 채점하셔야 돼요. 자, 틀린 개수 얘기해 볼까요? 2개, 1개, 2개, 2개. 도대체 다 맞을 때는 언제야? 이번 생에 다 맞는 경우가 이제 남아있을까요? 왜 다들 다 맞추지 못하지? 처음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번보다 앞에는 없나봐요. 1대1 대응인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인 함수의 역함수가 gx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다. 유수한 문제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서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함수니까요. 그런데 이 함수의 역함수라고 칭하는 게 지금 g라고 g로 표현하라고 이거 역함수를 역함수는 이것 자체가 역함수잖아. x의 문자만 바꿨으면 이거 저 역함수 이게 답이야. 다만 이걸 g라는 문자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두 개는 서로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같은 녀석의 값을 똑같이 g한테 대입하려고 합니다. x의 값도 g한테 대입하고 f2y 플러스의 값도 g한테 대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 중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한 것 자체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지워질 거 아니야. 이제 끝났습니다. 꼴랑 이것만 하래요. 2y 플러스 1의 값이 gx인데 나누기만 하시라고요. 다음에 안 틀리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뭐야, 왜 16번 없어? 16번이 몇 쪽이죠? 3쪽? (16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에서 실수가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x 절대값 x입니다. 그런데 두 번 합성한 녀석의 그림이 gx였을 때 g의 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이거. fx의 그림부터 그리겠습니다. fx의 그림은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야? 0보다 컸을 때가 x제곱? 0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함수의 값은 x의 제곱이고 이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녀석의 값은 두 번 합성한 걸 구하고 싶습니다. 두 번 합성하게 되면은 0보다 큰 건 무조건 x의 제곱한테 대입하세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한테 대입하세요. 그럼 두 번 합성하겠다고 한다면 0보다 컸을 때는 무조건 x의 제곱한테 0보다 큰 x제곱을 대입해요? 0보다 작았을 땐 누구한테 대입하라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한테 마이너스 x제곱을 대입하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은 x의 4제곱이랑 마이너스 x의 4제곱 나올 거 아니야. 0과 1 사이 있는 숫자들은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더 작아지고요. 1보다 큰 것들은 거듭제곱은 더 커질 거거든. 또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것들은 거듭제곱하면 더 작은 절대값이 작은 값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들은 거듭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절대값은 커지겠네.
이 그림이 지금 합성함수의 그림입니다. 보라색이 합성함수의 그림인데 이거 역함수를 걸어고 있으니까 단지 대칭만 하면 돼. 역함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녀석이 몇 번이야?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20번.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이 원소의 합의값이 S라고 표현할 건데 A라는 집합 원소가 2개, B집합도 원소가 2개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15입니다. 그러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통되는 숫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문제인 거네. 공통되는 녀석의 값이 첫 번째 MN의 값이 똑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똑같은 녀석의 값이 누가 될 수도 있지? M이라고 한 녀석과 M 플러스 1이 똑같은 것도 생각해보자. 세 번째 거는 M 플러스 2의 값이랑 N이 똑같은 것도 생각해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M 플러스 2 값이랑 M 플러스 1 똑같은 경우도 생각하면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는 건가요? MN이 똑같으면은 싹 다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해볼까? A라고 한 집합의 값은 N하고 M 플러스 2? 아이씨, 이렇게 쓰기 귀찮다. N하고 M 플러스 2하고 N하고 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합의값은 N 더하기 3N 더하기 3인가 바로 얘기합시다. 3N 더하기 3인가 이해된 거 맞죠? 그 값이 15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N값은 4? N값이 4가 되면 N값도 4인 거죠. 두 번째, M값이 M 플러스 1이면 앞에 있는 집합은 M 플러스 1하고 M 플러스 3이에요? 뒤에 있는 집합은 N하고 M 플러스 1. 합집합은 원소의 합의값이 누구야? 3N 플러스 4인가? 맞아요? 그럼 모순인 것 같은데? N값이 자연수가 아니죠?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M 대신에 N-1을 대입하려고요. M 대신에 N-1을 대입했더니 A집합은 N-2, N, N하고 M 플러스 1? 그럼 원소의 합의값을 구했더니 3N-1인가? 이번에 3분의 16이니까 이번에 모순이야? 3분의 17? 마지막은 M 대신에 N-1을 대입하려고요. N-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원소의 합의값이 누구야? 3N이야? 그때 N값은 5가 되고 5가 되면 M은 N-1이었으니까 누구야? 4? 그렇게 두 쌍이 있나요? 근데 A집합과 B집합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서쌍은 이때가 어차피 한 쌍이고 이때가 어차피 한 쌍인가? 그 두 쌍이 답인가? 다 됐어. 다 똑같지 않은 거 빼먹었다. 맞네요. 두 개 아니네요. 다 똑같지 않았을 때가 문제네. 겹치는 게 없었을 때. 겹치는 게 없었을 때는 겹치는 게 이 위에는 다 더한 수의 값이 몇이야? M 플러스 N의 값은 2개. 나머지 상수의 값이 3이야? 그러면은 M 플러스 N의 값은 그러면 M하고 N의 값은 자연수로 오겠으니까 겹치는 게 없는지 검토해봐야 되네. 1하고 5였을 때, 2하고 4였을 때, 3하고 3이었을 때, 4하고 2였을 때, 5하고 1이었을 때 다 검토해야 되네. 그지같이. 1하고 5가 되면 겹치는 게 없는 거 맞아? 1, 3, 5, 6. 그냥 겹치는 거 없네. 2하고 4였을 때는 겹치는 게 2, 4, 4, 5 탈락. 그 다음 3하고 3이었을 때는 3, 5, 3, 4 탈락. 4하고 2였을 때가 4하고 6, 2하고 3, 5하고 2였을 때가 5, 7, 1, 2. 그럼 다 해서 3개 추가되니까 몇 개라고?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없다고요? 자, 다음 거 천천곡거 채점하겠습니다. (2018년) 1번에 1, 2번에 1, 3번에 2, 4번에 4, 5번에 1, 6번에 2, 7번에 3, 8번에 3, 9번에 4, 10번에 3, 11번에 4, 12번에 5, 13번에 2, 14번에 5, 15번에 3, 16번에 4, 17번에 5, 18번에 7, 19번 보고 채점하세요. 자, 틀린 개수 얘기해보세요. 3개, 2개, 4개, 3개. 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4번 뒷문자 4번 오타 친 것 같다고 선생님이? 집합 A에 대해서 다음에서 옳은 걸 구하세요. 1, 2, 3, 6을 채워놨는데 첫 번째 건 참. A 집합은 이건 잘못됐고 집합이 아니니까 1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니까 집합은 안 되고 2, 3이? 어이씨 그러네. 오타 쳤네. 뭐 하나 오타인가 보다. 그러네. 답이 1, 4번 중에 하나네. 어떻게 하지? 둘 다 답이야.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2번. 12번이 세 점을 꼭지하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값이 최소였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동점 좌표가 x축에 있다, 동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림을 주고 풀려면은 습관적으로 풀게 되는데 그림을 안 줘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지금 x축에 있는 점이에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야. C점 좌표의 값은 y는 x 위에 있어요. B점 좌표의 값은 x축 위에 있어요. A점 좌표만 2,1인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삼각형의 둘레 길이 값의 최소값이 필요한데 삼각형의 둘레 길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대칭했으면 좋겠습니다. A점 좌표를 B점이 놓여져 있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하려고 합니다. A점 좌표를 대칭했습니다. B점이 놓여진 선을 기준으로 대칭했고요. 마찬가지 YX를 기준으로 C점이 놓여져 있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했습니다. 그럼 그 점 좌표의 값이 1,인가? 그랬을 때 문제가 요구한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여기 길이랑 똑같아요? 다이렉트로 연결한 길이가 제일 짧을 겁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값이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잖아.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이 점 좌표도 구하시고요. 이 점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A1, A2를 연결한 직선이 필요합니다.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인가? 그런데 이 녀석이 yx랑 만나 생긴 교점이 C점입니다. 같다고 나왔습니다. x의 값이 4분의 5인가요? b의 값은 4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x절편이 필요해요? 직선 x절편은 3분의 5예요? 두 개 더했더니 12분의 몇이야? 15 더하기 20이면 35인가? 12분의 35가 답이네요. 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면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못 읽어. 말이 너무 많아. 아, 체질이 안 맞아, 이런 거. 접까? 천천본데? 강호이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3인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직선이 이 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현의 길이가 PA라고 하는 녀석과 PB라는 길이가 1대1하고 그때 M값을 합하시고요. 그 과정을 설명하세요. 그런데 정리에 따르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P점 좌표가 원 밖에 있는 점이면 요게 성립한다고 하네. P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하고 P점 좌표 원 내부에 있는 점이면 P 곱하기 PB의 값이 PC 곱하기 PD가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닮음에 대해서 비례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자, 반증 길이 값이 3이 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은 점의 좌표를 하나 지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는 원 내부에 있는 점이야? 원 바깥에 있는 점이야? 1, 마이너스 2는 원은 아니야, 밖이야. 1, 마이너스 2는 원 안쪽에 있는 점인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P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 있고 길이가 반드시 몇 배 관계 있다고? 길이가 반드시 2배 관계 있다고 지금? PA 대 PB의 값은 몇 대 몇이야? 1대2에요? 그럴 수 있는 기울기의 값을 구하세요. 1대2, 1대2. 어디쯤에 1대2가 될까? 한 여기쯤이면 되려나? Y는 X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3. X-3? 그러네. 그때 정확히 1대2네. 그러면 지나네. 그럼 그림 1, 마이너스를 잘못 찍었네. 한 녀석의 기울기는 1인 거 뻔히 아는 거였구나. P점 좌표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의 좌표가 Y는 X-3 위에 있는 점이야. 여기다 1대2 반 마이너스 2니까 그때 지금 0, 마이너스 3하고의 거리의 값은 루트 2. 여기 길이의 값은 2 루트 2. 1대1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울기 하나는 구했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의 값은 1이라고? 또 다른 선이 또 길이가 1대2만큼 떨어진 녀석이 있을까? 대칭? 아이씨, 그지같네. 대칭 닮음? 닮음? 여기는 정의를 이용해서 써야지만 맞는 거잖아. 정의를 이용해서 쓰세요. 정의를 이용하세요. 정의를 어떻게 이용해요? 정의를 어떻게 이용하니? 닮음? 그게 문제네. 이런 거 하나 있을까? 근데 정의를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밑에 건 증명이구나. 밑에 건 증명이니까 필요 없고, 이 정의를 써먹으라고 반드시. 이 정의를 어떻게 써먹어? 정의를 써먹으세요. 나의 반해문 꼴랑 이건데? 여기가 지금 루트 2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도 2루트만큼 떨어져 있을 때가 되겠지.
이거 두 개밖에 없을까? 또 있을까? 아, 또 있진 않겠다, 그지? 왜냐면은 이렇게 연결한 선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한 선이 있으면은 무조건 여기 길이가 더 길어지고 여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절대 1대가 될 수 없겠네. 그럼 내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요 선을 구해야 되는, 난 지금 요 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끝일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은 요 녀석들은 이선 대칭인가 지금? 이 선이 누군데? 원점과 1, 마이너스를 지나는 제수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인가요? 그럼 이 선에 대해 대칭한 녀석의 값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럼 이 선 대칭한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점의 좌표 두 개만 대칭하면 되는 거 아니야? 3,0이라는 점의 좌표를 대칭하고 대칭점 좌표만 구한 다음에 3,0을 대칭한 점의 좌표는 여기쯤 있으려나? 아, 요즘이겠지? 3,0 대칭한 점이?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3,0을 대칭한 이 점만 구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P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3,0을 이 직선한테 대칭했습니다. 중점 좌표값이 누구야?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3,2분의 B예요? 직선의 기울기의 값은 A-3분의 B의 값이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의 값은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고요. 그럼 대입했더니 누구야? 대입했더니 2분의 B의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가? 이거 두 개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립하냐? B의 값이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똑같다 나왔습니다. 2분의 5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2 빼기 3, 9?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9? A가 마이너스 5분의 9였을 때 B값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9를 대입했더니 플러스 5분의 18, 5분의 18에서 18 빼기 30, 마이너스 5분의 12? 이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10이랑 1, 마이너스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x는 몇 칸 증가한 거야? 5분의 14가 증가했어? y의 값은 몇 칸 증가한 거지? 5분의 2가 증가했나? 7분의 1이야? 기울기 7분의 1입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7분의 1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주게 되면 기울기 합의값은 7분의 8?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걸 안 써서 좀 찝찝하다. 아, 이거 써가지고 도형의 성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모양인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대칭인 걸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감점 당할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다른 B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2019년 거 숙제 드릴게요. 이거에 타이핑하기 싫어서 타이핑 안 했어요. 하지만 지저분한 건 다 지웠어요. 잘하세요. 이것만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요일날 어디 가는 사람 없죠? 안녕하세요.
자, 이제 메탈을 해보겠어? 보세요. 이제 모든 학교가 확정됐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 제본돼서 드릴게요, 책을. 시험 어려웠다며, 성신여대. 느낌이 조진 것 같아? 몇 문제 나왔어? 네 문제? 세 문제? 큰 네 문제? 네 개 중에 수진이 몇 개 정도 해결한 것 같아? 정확하게 푼 거는 몇 개인 것 같아? 정확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끄적대기라도 했어? 당신 정확하게 푼 거 몇 개쯤 되는 것 같아? 두개 두개 풀었어? 나머지 끄적댔어? 네. 시험이 좀 어려웠으면 한 60점, 70점 사이 있으면 합격하지 않을까? 자, 서울시립대가 10월 달이죠. 10월 7일, 8일.